안녕하십니까. 2014년 연말 특집 KBC 열린 토론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16개 입주 예정 기관 가운데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젠 빛가람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더불어서 혁신도시 안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재수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김명룡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할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입주를 마쳤는데요. 이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준비한 초광역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과 도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요.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등 13개 공공기관이 올해 이전을 마치고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를 맞았다. 내년에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세 곳이 옮겨오면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 2007년 11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7,300제곱미터에서 첫 삽을 뜬 지 7년여 만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농업, 생명, 에너지, 문화, 정보통신 분야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산, 학, 연, 관이 융합된 최첨단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다. 한 해 매출 규모 54조 원, 전남도청 예산의 9배에 이르는 한전 등 이전 기업 기관들이 일으킬 고용 창출과 기업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지역 산업계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밋빛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남은 과제도 많다. 이전 기관과 지역 전략 산업을 묶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첫 지역 협력 사업으로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광주 전남 시도, 나주시 등이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혁신 클러스터가 주목받는 이유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CGI 센터가 있는 송암산단, 혁신도시를 삼각축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으로 꼽힌다. 혁신도시의 주 엔진이 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소와 첨단 기업의 유치도 과제다. 지난 16일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는 3,600여 명. 조성 초기 기준이 된 인구 5만 명의 7.2%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전체 이전 기관 직원 6,900명 중 90%가 이주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나홀로족이 대부분인 점은 우려스럽다. 정책적인 기관 이전에 의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조기에 뿌리 내리기 위해 인근 환경과 교통, 문화, 의료, 교육 같은 필수적인 정주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건설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침체된 광주 전남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네, 지금 보신 대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분야, 농생명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정보통신과 농생명 분야의 기관을 대표하는 두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부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그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송 분야, 통신 분야, 그리고 전파 분야에 정부 업무를 수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정부 정책에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인원은 4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9개 전국의 지역본부와 5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업무를 소개해드리면 그 무선국 관리와 같은 그 전파 관리 업무, 예. 그리고 방송과 통신 쪽의 지능 업무,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주의 그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겨오신 지가 이제 한 10달? 예, 이렇게 10달, 되시죠? 예, 3월부터니까 10달 됐습니다. 예. 좀 불편이 좀 많으셨죠? 예, 아직 빛가람 혁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이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예. 있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해서 좀 이게 지내는데 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늘 서울에서만 근무하다가 예. 이렇게 또 지방에 와서 또 그 남도의 어떤 특유의 그 어떤 맛과 멋을 예. 즐기는 그런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불편한 사항은 이제 조금 이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들이 2011년 말까지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국내 농산물의 유통 개선이라든지 가격 안정, 수매 비축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공사, 준정부기관이었습니다. 설립된 것은 지난 47년 전인 1967년에 설립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내 농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시대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2012년 1월부터는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바꾸고 영문 명칭은 저희들이 잘 알려져 있는 대로 AT라고 약자로 AT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업 여건이 이제 국내 농업도 중요하지만은 글로벌 시대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수출 농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FTA 시대, 특히 또 농업이 이제는 생산보다는 생산 이후에 유통이나 수급이나 가격 안정,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준정부 기관이고 또 다가오는 이제 수출 농업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요 AT의 기능이 확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저희 명칭에서 이렇게 보듯이 농수산이고 식품이고 유통이고 하니까 지역 경제, 지역 농업이나 지역의 식품 산업, 지역 농업인들의 생활과 그야말로 직간접으로 연계를 맺고 있고 기대가 굉장히 큰 그런 한 공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이 농도이기 때문에 기대 또한 더 크죠. 지금 이쪽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긴 지가 벌써 한 석 달? 2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석 달째가 됐네요. 저 근무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다소 불편한 점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도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갖춰지려고 보는데, 당장에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은 주로 이제 생필품을 구매하는 문제.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그 생활 필수품, 그다음에 약품, 의약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우선적으로 많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좀 늦어지는 데 따른 불만이 있고, 또 우리 도시 자체의 기반이 아직 안 갖춰졌다 보니까 이런 치안 문제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불편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 사장께서는 최근 유통공사 사장을 연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뒤에 처음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저희가 하도 현안들이 많고 일도 과제들이 많고 또 수출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 생산 수급 안정 현안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분야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큰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정남준 전 차관께서는 당시에 이제 행정부 시장을 여기서 지내셨기 때문에 그 빛가람 혁신도시 기획 준비 단계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실 텐데요. 한전에 대한 기대는 그때도 굉장히 높았죠.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에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저희 광주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전력 유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한국전력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제 기억으로 아마 1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별로 아마 15개 기관 정도씩 유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한국전력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중엔 한전 하나만 보내겠다. 예. 그러다가 또 한전 플러스 3개 기관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한국전력 유치하고 우리 당시 박강태 시장께서 광주 다음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 공동혁신도시 제안을 맨 먼저 했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번에 이제 9년 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른 감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9년이 지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한전이 나주 시대를 예. 여는 비전 선포식도 예. 했고 개청식도 가졌죠. 예. 예. 저 목포대학 어떻습니까? 목포대학에서도 에너지 분야의 그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기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한전하면 우리나라의 그 재벌 기업 못지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전과 연관된 1차 협력 업체들의 숫자가 예. 거의 한 2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200여 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이 나주 시대 이제 걸맞게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협력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서 지역 대학들은 열심히 지금 변화하는 노력, 다시 말해 예. 한전에서 필요로 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오늘 역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한국 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문화예술 예. 분야의 공기업들도 광주가 예.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기대가 높은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화예술 쪽과 광주하고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DNA도 우리가 많이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전기관의 두 분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저는 몸속에는 문화적인 DNA가 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우리 영화 명량이요? 명량이라든지 또 독립영화로서 여러 가지 힘든 그 영화 그리고 또 드라마의 우리 미생이라고 지금 요새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이나 작가들이 우리 지역 출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진흥원뿐만 아니라 저는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 광주 전남의 앞으로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걸 항상 고민할 때 우리가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콘텐츠 분야에 문화 콘텐츠 분야에 기관들이 이전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지역에 전남대학교 이미 문화전문대학원이 있고 광주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예. 전남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공동 협력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역시 아주 기대가 많죠. 이제 학생들도 예, 관심이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고요. 예, 광주와 전남은 역사 문화적으로 그 엄청난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00년 전에 백제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 살아있고 특히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서 섬과 바다에 관한 연구를 이미 30여 년 동안 진행해서 예.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자랑하는 섬과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는 이미 저희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전해오는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 어떻게 산업화시키고 우리의 이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예. 문화적인 자산으로 키우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바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혁신도시에 입주함으로써 전남의 농수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남 농도니까요. 예, 많은 그 농업인들 또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이렇게 가보면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이 혁신도시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농업과 식품이 이제는 수출 산업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야말로 고문화 식품이다. 예. 남도 음식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음식 문화도 개발하고 우리 정남준 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문화와 전통, 역사, 한류 열풍과 같이 엮어서 우리 농식품을 해외 수출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되고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식자재를 그냥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예.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 광주 전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수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문화학자, 예술가, 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지혜가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의 도시고 또 역사의 도시고 음식의 도시고 기본적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은 예.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반을 기본적으로 다져 나가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고급 상품화를 해 나가서 그야말로 고급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데 광주 전남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T의 이전은 농업인들만 환영해서는 안 되고 예.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문화인 예술인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급 식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된다. 난 그런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사회 전체가 지금 환영하고 있을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그 지역사회 동반 성장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 ICT 산업 쪽에 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어떤 그 ICT 관련되는 산학연과 예. 같이 그 제휴를 해서 우리 이 지역의 ICT 산업을 진흥시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학연 상호 협력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1인 창조 기업도 상당히 그 유망한 기업이고 또 벤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그 우리 이 광주 전남 지역이 차세대 지식 기반 도시로 성장하는데 예. 조금이나마 그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대학에서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산학연, 예. 지금 아마 그 사물 인터넷 그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서 지금 이제 아마 예타 그 타당성 평가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전남의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저희 목포대학의 정보공학부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그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예, 역시 그런 어떤 이제 앞으로의 그 차세대 먹거리인 사물 인터넷 국책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산업화와 연관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바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왔을 때 거기에 직접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R&D 사업을 진행해서 예. 그 R&D가 산업화로 성과를 이루어지면 바로 이 지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산업화된 업체, 유치된 업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관을 예. 유무선으로 연결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좀 더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어느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 30년 동안 가장 주류인 예. ICT 분야의 주류인 분야가 사물 인터넷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간에 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물에까지 그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생활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물 인터넷 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을 예.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광주광역시, 전남도청, 예. 여러 가지 학교, 지방 지역 사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1,200억 규모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예. 거기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그 파생적인 어떤 그런 사업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갖춰진 시스템들을 뭐 타 지역이라든가 타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래 신산업인데 참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많이 봐올 수 없었던 그런 신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이런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이제 거기 직원들의 업무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공직사회에도 뭐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지금 두 분 우리 김재수 사장님이나 우리 김명용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 굉장히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이 그동안 그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뒤처진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도 많이 떠나고 또 인구도 상당히 많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내용을 덧붙인다면은 굉장히 아마 국제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터넷 공간이 예. 새로운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가 바로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또 세계 브랜드가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산유통공사의 앞으로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방금 4월 인터넷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사물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네트워크가 연계되면서 굉장히 생활이 편해질거든요. 예.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우리 지역에 이번에 새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는 돈을 벌고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좀 모여 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우리 지역사회와 어떻게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가 또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한번 둘러봤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냥 사무실과 아파트 정도만 지어졌고 생활 편의시설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예컨대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약국 이런 편의시설들이 아직 입주가 덜 돼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직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직원들 중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전라도 음식 참 기대했었는데 맛집들이 좀 제한돼 있어서 좀 실망감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예. 나주로 이전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음식 맛있는 거 먹게 돼서 좋겠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은 도시 기반이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가능하면은 1박 2일 또는 당일도 좋고 주말에 남도 음식 탐방이라 할까 또는 음식 관광이라 할지 또는 문화 탐방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우리 고적지라든지 문화유적지 또 고산 윤선도 생가나 정야병성 생가나 이런 것들을 짧게 또는 이렇게 1박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주면 우리 여기에 이전에 온 직원들이 또 이 주말에 하나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도 가족들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여기 와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와 있는 기간 동안에 1인 1기를 배우자. 그래서 금은고도 좋고 가야금도 좋고 뭐든지 하여튼 그런 기회를 좀 우리가 갖자 하고
관광도, 문화도, 음식 분야도 많이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개발을 시키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은 뭐 도로가 갖춰지고 병원, 경찰서가 생기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당장에 그 생필품을 구입할 적절한 그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생수를 사러 뭐 이렇게 시내까지 나왔다, 광주까지 물 사러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아쉽고 그래서 뭐 이 법령상에나 다소 제약이 있다면 뭐 이동식 판매장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우선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또 뭐 김치 같은 것도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배추값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김치도 많이 이렇게 담궈서 또 이렇게 이전한 기관들한테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김치 나누어주기 행사 같은 것도 뭐 돈도 많이 들지 않을까 합니까? 그런 거 하면은 참 좋은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도 좀 걱정이 이전에 온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올라가는 풍토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다 잡은 물고기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시죠?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그 대학과 그 이제 지방 정부들이 해야 될 좀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저희 대학 옆에 있는 무안군만 해도 사실은 군에서 운영하는 1박이 아닌 1일 관광 투어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무안군에 국한시키지 말고 혁신 도시에 입주해 있는 그 기관들과 협력하면 주말을 정말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금은 빛가람 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을 위해서 그 주변의 시군이 좀 그런 서비스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평생 교육을 이제 주창해서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저희 목포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주말 혹은 야간에 그 입주한 직원들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주변의 기관들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을 위해서 무엇을 돕고 서비스할 것인가를 조금만 고민하고 다가가면 그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인 자원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는 시군이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김재수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도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의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챙겨보니까 당초에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혁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동안 서로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주시가 재정 여건이 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물 흐르듯이 정주 여건이 조성되면서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대도시 근처에 지금 자적형 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주 생활권과 연계하는 광역 생활권의 형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면 좋은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길이 지금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사돈 팔달로 뚫리는데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는 좀 모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부터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주한 분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생활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면에서 눈높이를 좀 우리가 고려하고 맞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광주의 지역민들이 이전에 하신 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좀 보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광주 전남 시도지사 두 분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혁신도시에 생활 불편 없도록 매번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식당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혁신도시 안에 방법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가로등이 잘 안 켜져서 여직원들에게 뭐 뭐 지급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또 뭐 이렇게 교통 불편한 문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즘 특히 이제 해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할 때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예. 어둡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직원도 많이 있고 있어. 저희들 이제 뭐 특수한 호루라기 같은 것도 이렇게 사줘서 좀 대비를 하라.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만간 이렇게 도시 기반이라 하는 것이 뭐 갖춰진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 주변에 가벼운 것들. 예. 교통, 생활 편의 시설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차역에서까지 이 버스편 또는 직원들은 혁신도시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버스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뭐 택시 요금도 딱 정액적으로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다. 기차역에서 있고는 얼마다. 이게 뭐 부르는 것이 그냥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이제 광주에서 나주까지 이제 혁신도시까지 예. 얼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뢰를 쌓아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작은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버스 정차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혁신도시 내부에서 다니는 버스 그렇고 이제 또 혁신도시하고 광주 간에 이렇게 다니는 예. 버스 그렇고 보통 뭐 1시간에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로 돼 있어서 이제 급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급하면 송정역이나 뭐 터미널로 택시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뭐 한 송정역까지는 한 25,000원, 저 터미널까지는 3만 원 정도의 택시비가 들고 그래서 직원들로서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게 자주 있고 이렇게 하면 훨씬 예. 더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을 또 집에 여기로 예, 예. 이주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서울에 예, 집에를 예. 또 주말마다 다녀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KTX 표나 항공권 표 구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KTX가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광주 송정역이나 아니면 나주역에서 예. 이용을 하는데요. 나주역에 정차하는 횟수가 좀 적어서 이제 송정역에서 주로 하는데 그 간격이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수요가 금요일 날 뭐 저녁 때나 월요일 날 새벽이나 이럴 때 몰리기 때문에 예. 그때는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쪽에 나홀로 이주는 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혁신도시는 뭐 여기에 이주를 하신 분들은 20%를 못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던데요. 그 기관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에서 예. 40% 정도가 그런 그 나홀로 이주 속칭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가족들도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예. 그 숫자는 그렇게 그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한 사람이 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혁신도시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보고 듣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적인 식견도 더 넓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도 배우고 또 뭐 정말 이 서울에나 또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목포, 광주, 이 전남 지역을 관광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시간을 참 가졌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또 많이 도움되었다. 뭐 그런 인상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예. 그래서 갖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입소문으로 또 주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그 이미지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예. 이렇게 보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빛가람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자료에 나왔으면 6,900명이 일단은 이전에 예.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역사상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나와서 사는 분들이 많지만은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광주 전남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었을까? 아마 예.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 두 분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광주 전남 또 빛가람 혁신도시 와서 살아보기 정말 좋더라. 그 평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지역 화합 또 지역사회 우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금 좀 약간 꼬여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나주시 좀 분발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들 지어지고 있던데요. 직원들은 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뭐 지방이라 좀 싸게 느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라 좀 이렇게 저렴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LH 공사에서 건설했느냐, 뭐 민영 아파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싸다 비싸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겠죠, 네, 다만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입주하거나 하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근데 대출 이자를 이렇게 면제해 준다든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2015년 말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만 더 이제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모든 기관이 동일한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본 거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교육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이제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새로 신설되긴 했습니다만 학교가 이제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애들을 보내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명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좀 저희가 아쉬워하는 게 요새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학원도 없고 뭐 그런 것 혁신도시 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또 이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출장이나 회의를 할 때도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도 보면은 농식품부가 세종시에 위치해가 있고 또 서울에서 주로 뭐 국회나 관계기관의 회의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현장 저희들은 또 전국에 다 본부가 있고 또 전 세계 11곳에 또 지사도 있고 해서 전 세계에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도 지금 현재 이제 금년 말까지 이렇게 각각 지방으로 이전해 가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고 이것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몇 가지 정부나 또 정책적으로 좀 곧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능하면은 중심지에 모여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 체제를 가지고 나가자. 그런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세대들이 불평하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이것이 더 쉽게 하기 위한 지혜를 좀 모으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돼요. 저희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나주는 정말 천지개벽을 했다. 언제 누가 이렇게 30층짜리 빌딩이 수십 개가 이렇게 모여 있고 정말 이 도시가 이런 거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건축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또 다양하잖아요. 도로가 좀 현재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주변에 생활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도시 자체는 굉장히 아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몇 년 후에는 보이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불편을 빨리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보완되는 그런 머리를 쓰면은 어느 도시보다 빨리 이게 정착할 것 같아요. 저는. 전라남도 광주시가 명품 혁신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미리 좀 해소하고 예방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에만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전 정부적으로 좀 지연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혁신도시의 좀 당초의 취지를 좀 살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대도시 주변에 우리가 예를 들면 빛가람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경제권, 광역 생활권을 좀 의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 기관들의 여러 가지 예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셔틀버스라든지 물론 지역이 아마 운수업계에서 좀 반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좀 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긴급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하고 우리 남구의 대촌 지역, 그리고 광성 평동공단, 예. 그리고 서구의 서창 지역이 아마 광역 경제권 형성 가능한 거리 내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효천 지역이나 배운 지역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아주 이동이 가깝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마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지금 25%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전기관의 임직원들만 왔느냐 아니면 가족들이 따라오느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정말로 살기 좋고 인심 좋다는 소문이 나면은 다 모여들 겁니다. 근데 가장 급한 게 아마 우리 젊은 그 층들의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지금 학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다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나주 빛가람 혁신도 그게 가능할지. 그렇다면 경주 생활권 내에 있는 광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인프라가 좀 깔리기 전에는 광주가 어떤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좀 판단해가지고 연계망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혁신 도시 내 생활 여건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일자리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내년 채용 계획을 마련한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약 150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아요. 40여 명. 예, 저희들이 낸 채용 인원이 현재는 43명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지금 현재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험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열린 채용 방식이라 해서 과거에는 학교 성적과 영어 성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서열을 정해서 선택하는 방식을 좀 지향하고 누구든지 좀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어서 이번에 좋은 인재가 많이 뽑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 할당된 인원도 한 20% 해서 지역 인재가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고 저는 이런 지방 이전 전에도 지역별 또 공기업이 이 지역별로 할당해서 인력을 뽑지 않으면 공기업의 지역에 학생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아예 할당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공기업이 사실은 인력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뽑는 한계에 있어서 그 대신 인턴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4년 재임 중에 공기업에 어떠한 식대로 한 발짝 또는 이렇게 걸쳐놓고 학창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농식품 미래기획단이라는 야합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전국에 한 1,500명 정도 학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 식품 관련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IT나 BT나 기타 여러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온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했습니다. 행사도 하고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이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뒤에서 행사 보조 요원으로 활동하고 우리는 일당을 또 지불해주고 그래서 3, 4년 동안 대학생활 동안에 공기업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활동을 하면 공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이해도 높이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AT와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꼭 AT에 안 들어와도 좋다. 다른 기관에 가도 좋고 또 국가기관에 안 들어도 좋은데 눈높이를 좀 높이고 기회를 많이 이렇게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단체로 이렇게 식품 회사도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외에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레포트도 하고 여러 SNS 활동도 하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AT는 그러면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하고 있습니다. 기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내년에 좀 직원들을 뽑으신다는 거죠? 내년에를 이제 그 신규 채용을 갖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금년 초에 왔으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한 50여 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한 17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이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되고, 내년도에 가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오면서 이제 그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왜 어르신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 저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어르신들을 한 28번 정도 채용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지역민들도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빛가람 혁신도시에 온 그 기관들은 전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 지역의 할당제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게 그동안은 정말 아까 정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기관과 외주인이 온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보면 전남 광주가 추구하는 지역 전략 산업과 이 공공기관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기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신혼부부 입장입니다. 지금 전남 광주와 입주한 16개 기관들은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정말 잘 협력하고 노력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옥동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땐 지역민이 바라는 모든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와 있는 기관의 어떤 취업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런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 전략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루어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온 기관들도 사업적인 여러 가지 성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가 또 성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는 그 농어촌 유통공사의 취업보다는 유통공사가 추구하는 전략, 그다음에 성장 전략을 통해서 이 지역의 농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친환경 농산물의 보고를 유통공사를 통해서 세계로 수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저는 바로 이제 이 공공기관에 거는 기대는 이 지역이 공공기관을 정말 잘 맞이해서 정말 신혼부부 같은 궁합 좋은 그 모습을 연출해서 수많은 옥동자가 탄생됐을 때 이 지역의 모든 수건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우리 이전 한 두 분 기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적은 인원 하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들을 뽑으려는 의지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찾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숨통을 좀 트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 KDN, 특히 한국 KPS는 여러 가지 유관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됨으로써 앞으로 아마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지 우리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한계도 있는 거고 또 채용할 때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 채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 지역 대학 젊은이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 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목포대학은 한정 관계되는 그 협력회사들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전력이 1차 협력업체인 2개 회사하고 협약을 미리 체결해서 이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서 그쪽 업체가 필요한 SAP, 그다음에 ERP를 추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자격을 다 획득하게 했고요. 거기에 29명이 지금 1차 협력업체하고 거의 취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기관이나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선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래서 협정이 필요하고 체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를 비유를 했던 겁니다.
예. 예, 우리 최 총장님이나 우리 정전 차관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더 채용했느냐에 포커스를 두면은 나중에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고 특별하게 이게 사람을 별도로 이렇게 채용하기가 규정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공동 연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집중 강조를 시켜야 됩니다. 농업 분야도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와 농어촌공사와 농촌경제연구원과 또 농식품교육원도 와 있고 또 머지않은 거리에 농촌진흥청이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식품의 전남의 농업과 수산업이 그야말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여건이 지금 갖춰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AT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마다 많은 연구가 있으니까 그 연구에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하는데도 하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성과를 산업화 시키는데 지역의 업체와 연계하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더 효과가 크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왜 몇 명 집하게 채용 안 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은 좀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통신정보기술 이쪽 정보통신기술 이쪽 분야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구인업체 쪽에서는 현장에서 나와도 현장에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거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미스매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괴리가 많은데 그런 이제 학교의 대학의 특성하고 직장의 특성이 좀 다른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OJT나 이런 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매치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 인력을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차차 생겨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차관님 말씀. 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아까 있었습니다만 우리 목포대 총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사항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과거 정부에서 우리 R&D 사업에서 대학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중첩되다 보니까 조금 실패 사례, 문제 사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연구 클러스터에 있어서는 우리 목포대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동신대학교, 전남대, 조선대, 우리 광주과학위원, 대학들이 서로 좀 활성화시키고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조율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광주 전남 그 지역 총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1월에 저희 대학이 주최해서 지금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바로 정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대학도 이제는 이제 지방대학 특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모든 대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추어서 대학별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총장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접근하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이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 생기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총장님들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전략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할당제, 인재채용 할당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역차별의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역차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 할당보다는 어떤 이 지역에 가점을 주는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 가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화해서
지역 활동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 이제 그 구직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 우리 혁신도시의 어떤 기관이나 관련 산업의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우선 그 대학이나 고교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혁신도시 탐방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아야 된다. 예, 혁신도시에 와서 쭉 이렇게 16개 기관을 한번 쭉 이렇게 탐방을 하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해당 기관에서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것이 있다. 꼭 이렇게 하면은 가서 또 굉장히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우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도 많이 제가 그걸 느낍니다. 명칭을 보니까 이게 농수산이고 식품 전공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공개 경쟁에서 시험을 뽑다 보니까 오히려 농수산식품을 전공한 사람들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예. 대부분이 보면은 아주 경영학, 경제학, 뭐 이런 법학, 뭐 이런 그런 그 인력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그런 사람만 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기업은 다양한 인력이 다 들어와 있다. 다양한 전공자가 다 있습니다. 저희 공기업도 토목직, 건축직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국 비축 창고를 관리하니까. 그다음 우리는 전 세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지사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도 있기 때문에 언어를 전공한 사람도 다 필요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16개 공기업이 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 와서 이 16개 공기업을 한번 딱 순방을 하면은 젊은이들 눈이 완전히 저는 달라진다고 많이 봅니다. 것이다. 그래서 예. 반드시 이것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졸업을 하고 전공을 바꿔서 또 이걸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딱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탐방 프로그램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전남에 있는 그 대학들은 사실은 앞으로 기회가 정말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까지 저희 목포대학에서도 졸업생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러의 기회가 온 거죠. 예. 이제 판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키우는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거를 판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까지 공공기관이 없어도 저희들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예. 어느 정도의 취업률은 달성해 왔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키우는 인재들을 이제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인력 구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전라남도 광주시 그다음에 시군의 지방 정부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외부로 뺏기지 않고 여기에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든든한 구원군이 바로 16개 공공기관이 이 지역에 온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도 젊은이들 또 대학 지자체 여기에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저희가 주로 담당하는 게 이제 방송 정보통신 이쪽 분야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 정보통신 분야 ICT 쪽에 제일 중요한 요즘에 화두가 화두입니다. 예. 무슨 그전에 나왔던 뭐 기술과 뭐의 융합, 뭐 인문과 사회학의 융합, 뭐 이런 여러 가지 융합이 나옵니다만 저희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뭐 또 통신 내에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융합이 큰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하기 쉽습니다만 융합형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전공하고 그 분야만 이렇게 전문성을 갖는 그런 사람보다도 다른 분야에 여러 분야를 두루 좀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를 봄으로써 나올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저희 생각이 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기관들이 다 이제 입주를 하면 그 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기관들이 이 채용 계획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빛가람 공동 취업 뭐 설명회나 박람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문제들은 좀 지방자치단체도 좀 힘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자극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단순히 일자리 몇 자리 늘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또 시도지사 앞장서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해온 우리 16개, 17개 기관일 겁니다.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전하고 나서 불편한 점들을 조속히 좀 해결시켜줘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의 우리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가 전국의 어느 혁신도시보다 정말 살기 좋고 이전하기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정말로 이번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나와주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현안은 어떤 게 있는지 짤막짤막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미래 설계하는 청년들 아마 관심을 좀 갖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름만 보면 방송통신전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방송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방송 분야는 저희가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방송 정책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마존의 눈물이라든가 남극의 눈물 그리고 최근에 유명해진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다큐나 이런 프로그램 공익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들이 방송에 잘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전국에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방송 소외계층인 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을 위한 자막 방송, 소아 방송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일산의 그 빈마루 제작 지원센터라는 것도 운영을 해서 디지털 방송 지원센터요? 아니, 거긴 아닙니까? 빈마루 방송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방송의 기획부터 송출까지 쭉 중소 PP나 중소 방송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파 관리는 가장 오래된 임무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 전파 관리라고 하면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통신을 하려면 그 무선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에서 전파를 쏴줘야 휴대폰에 이렇게 도달하는데, 그런 무선국들이 잘 기준대로 잘 구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측정 업무도 하고 있는데 전자파가 뭐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전자파 어느 지역별로 전자파를 측정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에 국가 자격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기능사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시험 보고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업무도 전파 업무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게 퍽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많던데요. 그 기금 관리도 중요한 업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이제 소스는 뭐 전파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에서 나오기도 하고 방송사에서 내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송통신 분야에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와 유사하게 정보통신 진흥기금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곧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R&D 쪽에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BR&D 사업이 있는데 이제 BR&D 사업 쪽에 사업 관리 업무를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로 한번 좀 가볼까요? 지금
특히 우리들의 농민, 전남 농민들은 이 중국 FTA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 고부가 같이 농산물의 수출이 활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수출이 뭐 될까라는 의구심을 넘어서 지금 가시적이고 실천적으로 많은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젊은이들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도 연간 한 3만 2천 명 정도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력이 상당 부분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에서 IT나 BT나 기계, 건축, 기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촌하면 막연히 부모들이 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농사, 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통도 할 수 있고 식품도 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고 가공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거기에도 농수산식품을 약 한 870점을 입점을 시켰는데 거기에 B2B와 B2C 대표가 아주 젊은 여성분이에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말씀이 회사 안에 들어가면 자기보다 또 훨씬 더 젊었다는 거예요. 예. 젊은 인력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분야도 있고 예. 농업, 식품, 유통 분야는 젊은이들의 굉장히 다양성, 창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만든다, 음식을 만든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현대적인 감각과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미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대박 상품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양재동 화해 공판장에서 춘난이라고 있으면 난 가운데서 우리 한국 춘난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그냥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공개 경매를 해서 이렇게 실시한 결과 처음에 어떤 것은 5,400만 원, 얼마 전에는 7,90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예. 난 하나에. 웬만한 도시 월급자 연봉만 한 것들이 농업 분야 이런 대박 소재가 절비하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잘만 보면은 이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식품에 단순히 맛있고 뭐 이렇게 맛있게 먹는 뭐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기다 건강 기능성을 좀 가미하면은 이게 대박 상품이 된다. 남도 음식이 가장 대박 상품에 가까이 와 있는 작품입니다. 예. 우리 약식 동원이라는 것이 우리 얼마나 전통적인 음식의 기본 철학 아닙니까?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은 약을 먹는다는 그런 철학적인 인식하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정말 아마 이게 싹쓸이 해갈 겁니다. 예. 과거 역사적으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음식에 가지고 있는 그 건강 기능성, 우수성을 그것을 잘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예.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들어야 돼요. 예. 젊은이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자,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명일 원장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의 그 밑에 흐르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아마 이 도시가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금 구축돼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단순히 그냥 공공 기능을 하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소비 도시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예. 아마 다 같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어떤 그런 자적형의 산업 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저희 힘은 미약합니다만 저희뿐만 아니고 같은 다 같이 그런 노력을 해서 예. 지역에 그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젊은이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뭐 이러는 그런 산업형 도시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김 사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전남 광주 지역은 그야말로 농업과 식품, 수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유관기관들이 다 이전을 해왔습니다. 예. 정말 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아이디어 여하에 따라서 대박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느냐 또
무궁무진한 시장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의 저는 전남 광주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그냥 열심히 필기시험 잘 쳐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지역 환경과 여건 잘 활용한 미래의 꿈을 가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혁신도시에 와 있는 입주 기관들도 젊은이들과 자주 교류하고 소통하고 해서 기회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공사를 또 주변 기관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빛가람 혁신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시는데 큰 몫을 하시는 우리 정남준 차관님 마무리 말씀. 아니, 오늘 두 분 기관장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희망과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성공 신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기관장님께서 잘 챙겨주실 것 같고요. 또 시도지사들, 우리 시도민들이 합심해서 제발 이러한 어떤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지역 발전, 나아가서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지역민들의 지혜를 좀 다 함께 모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KBC에서도 앞으로 이런 길을 마련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또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혁신도시 과실을 따는 데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총장님. 예.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전남 광주에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이 대학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대 사회가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다만 그런 융합형 인재가 정말 꽃피울 수 있는 협력 기관들이 지금 이제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학생들에게 요새 누누이 강조하는 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한중 FTA가 타결된 것을 위기로 보는데 전남 특히 서부권의 이 지역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무안공항과 그다음에 바다의 두 길, 옛날 장보고 대사가 이끌었던 산동반도와 이 상해 밑에 있는 영파의 두 해상길이 열리면 이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길을 확실하게 뚫기 위해서 대학은 이 기회를 위기에서 기회로 그리고 미래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아마 이제 대학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위한 기관과의 멘토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16개 기관에서의 미래를 위한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연말 특집 KBC 열린 토론회 제3부 지역 발전의 거점 빛가람 혁신 도시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